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수만 인파가 서울광장에 운집했습니다. 청와대를 향한 도심 행진도 이어졌고 현재 경찰과 대치 중입니다. 언론들은 교황 행사를 핑계 삼아 오늘 집회 소식은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현장 상황 상세히 보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들은 거의 예외 없이 교황 관련 기사를 일면에 올렸습니다. 교황 말씀에서 제목을 뽑은 것까지 똑같았지만 신문마다 편집 의도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비교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뉴스옥에서는 해방 69주년 광복절을 맞아 한국의 화폐를 조명했습니다. 8월 15일 금요일 뉴스K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꿨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청와대를 향한 10만인의 함성. 오늘 서울 도심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법 촉구 범국민대회 명칭입니다. 집회 장소인 서울시청 앞 광장에 수만 명이 모였고 거리 행진도 이어졌습니다. 경찰이 청와대 방면 행진을 막자 일부 참가자들은 서울 종로 보신각 주변에서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범국민대회 현장에 중계 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연결해보죠. 김현주 PD. 네, 지금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김현주입니다. 네, 현재 종로 보신각 앞 사거리에서 범국민대회 참가자들과 경찰이 대치 중입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등 단체 참가자들과 개인 참가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이들은 청와대를 향한 10만인의 함성이라는 집회 이름처럼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으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보신각 사거리 도로와 인도 대부분을 모두 통제했습니다. 연행하는 등 특별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오후 7시 48분 경찰은 3차 해산 명령이 끝났다며 해산하지 않으면 살수차를 동원하겠다고 경고했고 아직은 대치까지만 계속되는 중이지만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범국민대회 본행사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본행사에는 몇 명 정도가 모였습니까? 주최 측 추산 5만 명, 경찰 추산 2만 명입니다. 12,000명입니다. 서울광장에는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각 단체들의 깃발 150여 개가 펄려겠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세월호 버스 100대가 참석자들을 서울광장으로 싣고 오기도 했는데요. 최근 사람들의 발길이 줄어들었던 서울광장 분향소에도 오랜만에 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광복절을 맞은 시민들은 가족들과 함께 거리로 나와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오후 3시쯤 시작된 범국민대회 본행사는 5시 40분쯤 끝났습니다. 자, 오늘 범국민대회에 유가족들도 참석을 했어요. 네, 세월호 유가족 120여 명이 서울광장 맨 앞줄에서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범국민대회는 종교계 발언, 해외 동포 발언, 가수들의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는데요.
특히 유가족들과 함께 11일째 단식 중인 가수 김장훈 씨는 자신이 공연할 때 단원고생 고 김동혁 군의 어머니와 동생을 무대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33일째 단식 중인 고 김유민 양의 아버지 김영호 씨는 광화문에서 구급차를 타고 이 자리에 나타나 기립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지역대책위원회 시민들의 발언도 유가족들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찰 어느 정도나 투입된 겁니까? 종로경찰서는 경찰 3천여 명이 투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곳 종로 보신각까지 오는데 약 2번 정도 마찰이 있었는데요. 유가족들과 단체 참가자들이 함께 을지로 입구, 을지로 3가를 거쳐 청계 3가 사거리까지 진행했고 청계 3가 사거리에서 잠깐 경찰과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이후 계속 가야 한다는 단체 참가자들과 멈춰야 한다는 유가족 측의 마찰이 있기도 했지만 결국 유가족 측은 다른 가족들이 있는 광화문 광장 쪽으로 돌아갔고 단체 참가자들은 행진을 계속하다가 서울극장에서 또 한 번 경찰 차벽에 가로막혔습니다. 현재 갈등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급박한 상황이 발생하면 다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종로 보신각 집회 현장에서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네, 지금 들으신 대로 지금 서울 종각, 보신각 주변에는 범국민대회에 참석했다가 도심 행진을 하다가 경찰에 막혀 있는 시민들이 약 7,000명, 경찰 주산으로는 2,000명 정도가 대치 중인 상황입니다. 오늘 범국민대회에는 일부 극우단체를 빼고 단체란 단체는 거의 다 참가를 했습니다. 세월호 사망자와 실종자 304명, 그들을 자처한 304명의 교사들은 아침부터 서울 도심을 걸어서 집회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 노동자 대회를 마친 노동단체들도 서울광장으로 모였습니다. 각 단체들의 범국민대회 참가 상황을 곽보아 PD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쯤 피켓과 깃발을 든 교사들이 서울 충정로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사건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입니다. 세월호 사망자와 실종자 수를 의미하는 304인 교사 행진으로 이름 붙였습니다. 어젯밤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유족들의 단식 농성에 함께했던 전교조 교사들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출발해 신촌을 거쳐 범국민 대회가 열리는 서울광장까지 행진했습니다. 행진에 참가한 전남 해남공고 교사 최현숙 씨는 유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몰상식한 막말로 상처 주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면서 여러분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싶어하고 여러분처럼 아파하고 여러분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함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고 말했습니다. 오전 11시 서울역 광장에서는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조합원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복 69주년 8.15 전국 노동자 대회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에서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조사와 육군 28사단 병사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 박근혜 정권 퇴진 등을 촉구했습니다. 하나, 우리는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은폐 축소된 28사단 군인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고 반드시 책임자를 처벌할 것이다. 국가를 혼란과 분열의 수렁 속으로 밀어넣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파괴하는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을 힘차게 결의한다. 이들은 정오부터 같은 자리에서 열린 일본 집단적 자위권 반대,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범국민 대회에도 시민단체, 정당 관계자들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이 집회가 끝난 후 참가자 6천여 명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 대회가 열리는 서울 광장까지 약 1.6km를 행진했습니다. 전교조와 민주노총 외에도 오전 10시에는 304인 노동자 시민행진이 세종문화회관에서 출발해 신촌까지 있었고 이들 역시 범국민대회로 갔습니다. 광화문 서울 파이낸셜센터 앞에서 한 달 넘게 농성을 벌이고 있는 케이블 방송 비정규직 지부도 동참했습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한국노총 등 노동단체, 장애인단체, 민주주의 쟁취 등 기독교행동 등 종교단체, 민주동문회 연합회 등 각계 단체들도 범국민대회에 참가했습니다.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
오늘도 경찰은 집회 현장 곳곳에서 무리한 행동으로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을 자극하고 집회를 방해했습니다. 집회 전까지 보이지 않던 차벽도 시민들이 불어나자 일사불란하게 세워졌습니다. 항의하는 주최 측 변호사를 경찰이 체포하려는 과정에서 변호사가 부상을 입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범국민대회가 시작되기 직전 서울광장 주변이죠. 대한문 쪽에서 횡단보도를 건너 시민들이 광장으로 모여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때만 해도 도로변에 경찰 차벽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회가 시작되고 참가자가 불어나자 경찰은 재빨리 차벽을 설치해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주최 측은 집회 방해라고 지적하고 경찰은 참가자들이 집회 장소를 벗어나려 했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주최 측 변호사는 자신이 계속 항의하자 경찰이 체포하려 했고 그 때문에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답변하세요. 집회하는 사람들이 아까도 그랬습니다. 원래 서울광장에서만 해야 되는데 신고가 근데 차도로 내려왔어요. 차도로 계속 내려오니까 못 내려가게 해서 차를 막은 겁니다. 원래는 안 막았다고요? 처음부터요? 네, 처음엔 안 막았어요. 예. 그렇죠. 처음엔 안 막았죠. 자, 차도로 지금 다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았다니까. 빼야 되잖아요. 또 나오니까 막겠죠. 하지 말고 이건 시비예요. 시비. 무슨 시비예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무슨 시비예요? 족보과 경찰의 차이는 법적 근거가 있는 이것은 공권력이 경찰이고 선생님들이 법적 근거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힘을 내면 그게 바로 족법이야. 정법한 공무집행 맞아요? 나는 족법이라고 생각해요. 법적 근거를 대라 이 말이에요. 그 법 조항을 다 외우고 다닙니까 경찰관이? 변호사님 다 외우고 다닙니까? 찝히고 이런 건 어디요? 오늘 범국민대회는 황금 연휴 첫날에 열렸음에도 참가한 시민이 많았습니다. 중앙무대부터 경찰 차벽까지 사람들이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은 이동이 어려울 정도로 시민들로 채워졌습니다. 특히 가족들이 함께 나온 경우가 많았고 유명 연예인들이 무대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김지혜 PD가 보도합니다.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 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에 앞서 시민들이 광장 한쪽에 줄을 섰습니다. 자기 손팻말의 문구를 직접 쓰기 위해서입니다. 아이들도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정성스럽게 적었습니다. 각자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이 이벤트는 시민들이 스스로 준비한 것입니다. 아는 분이 세월호 사고가 나서 진실이 규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밝혀지니까 혼자서 강남역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 혼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힘들고 그래서 페이스북에 같이 하실 분 포스팅을 올렸어요. 그래서 포스팅 보고 저도 참여하게 된 거예요. 광장 뒤쪽에서는 시민들이 단식 중인 유가족과 함께 접은 노란 리본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광장에는 갓난아이부터 어린이 혹은 청소년 자녀를 데리고 가족 단위로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30여 일 동안 단식하고 계시는 그 세월호 유족분께서 나와서 말씀하실 때는 상당히 마음이 아팠고요. 그리고 또 세월호 유족 중에 제 아들하고 이름이 똑같은 그런 유족이 계세요. 그 유족이 나와서 말씀하실 때는 특히 예전에 흘렸던 눈물 이상만큼 눈물이 나왔습니다. 가장 답답한 건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전국에서 이렇게 100일이 넘는 이 기간 동안에 어떤 끊임없는 열심을 하고 있는데도 이 정권이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그러니까 국민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서 화도 나고. 연예인들도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가수는 세상을 품고 무대에 올라가는 게 저의 개인 철학이어서 제가 이 사태를 놔두고 못 올라간다면 저는 떳떳지 못해서 제가 쓰러질 때까지 단식을 할 것이고. 유가족과 함께 단식 중인 가수 김장훈 씨. 세월호 참사에 관해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있는 이승환 씨도 무대에 섰습니다. 이승환 씨가 먼저 간 아들을 위해 아버지가 부르는 노래인 디어 선이란 곡을 부를 때는 숙연한 분위기가 광장을 채웠습니다. 국민TV 뉴스 김지혜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늘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교황은 유가족들부터 받은 노란 리본을 본인 가슴에 달았습니다. 이천리길을 걸은 유가족 도보 순례단의 나무 십자가와 희생자 영정들이 담긴 앨범도 교황에게 전달됐습니다. 33일째 단식을 이어온 김영호 씨와 상당수의 유가족들은 서울광장에서 열린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유가족 농성 현장 취재하고 있는 취재 PD 연결해서 알아보죠. 윤이나 PD. 네, 윤이나입니다. 네, 내일 교황이 집전하는 광화문 시복미사를 위해서 유가족 농성 천막 위치가 옮겨질 텐데요. 이동 작업은 끝난 겁니까? 지금도 광화문 유가족 농성장 철거와 천막 이동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고 김유민 양의 아버지 김용호 씨가 단식 중인 천막은 내일 시복미사를 위해 마련된 유가족 배영석으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김용호 씨가 농성 중인 천막 2개를 제외한 다른 천막들은 시복미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전 밤 8시부터 철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현재 유가족 농성장이 있는 자리에서 시청 방향으로 조금 앞쪽에 자리를 배정받았습니다. 교황은 내일 시복미사 전에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광화문 광장까지 카 퍼레이드를 하는데요. 유가족들이 앉아있는 곳 주위를 둘러서 이동하게 됩니다. 네. 대전에서 유가족들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난 소식 알아보죠. 교황이 노란 리본을 달고 미사를 집전하던데요. 가족들이 선물한 배지가 맞죠? 네, 그렇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왼쪽 가슴에 노란 리본을 달고 오늘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이 리본은 미사 전 세월호 유가족들이 교황과의 면담에서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말아달라는 의미를 담아 직접 교황에게 전달한 겁니다. 세월호 가족 대책위 김병건 위원장은 미사 때 교황님이 노란 리본을 달고 나와 깜짝 놀랐다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오늘 세월호 유가족과 구조된 학생 등 38명은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성모 순천 대축일 미사에 참여했습니다. 그중 유가족 10명은 미사에 앞서 9시 반부터 30분간 교황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유가족들은 교황을 위해 미리 준비한 글을 나눠 읽었고 현주교 유흥식 대정교구장이 이를 영어와 스페인어로 통역했습니다. 가족들은 노란 리본을 비롯해 희생자 304명의 모습이 담긴 앨범, 유가족의 도보 순례를 하며 38일간 메고 다닌 십자가 등을 교황에게 전달했습니다. 교황과 유가족 사이에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네, 유가족들은 교황에게 죽음을 각오하고 33일째 단식 중인 고 김유민 양의 아버지 김용호 씨를 만나 꼭 안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또 유가족들은 지금까지 진실을 은폐해온 정부를 믿을 수 없다며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지금처럼 한국 천주교를 밀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언제 어떤 고난과 고초가 닥칠지 몰라 두렵다며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는 유가족들을 지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유가족과의 만남을 끌어낸 프란치스코 교황은 미사 3종 기도에서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생명을 잃은 모든 이들과 이 국가적 대재난으로 인해 여전히 고통받는 이들을 성모님께 의탁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광복절 기념식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을 방문했지요. 유가족 농성장에 무척 가까이 근접한 셈인데요. 그것 때문에 경찰이 유가족에게 과잉 대응을 했다는 지적이 있어요. 네, 단식 중인 김영호 씨는 아침마다 광화문 광장을 한 바퀴 돌며 산책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경찰은 광복절 기념식을 이유로 김 씨의 산책을 막았습니다. 오전 광화문 광장 부근에는 세종문화회관 광복절 행사에 참여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호를 위해 경찰 병력이 대거 배치됐습니다. 10시로 예정된 광복절 기념식이 시작되기 30분 전인 오전 9시 30분경 김영호 씨와 도철 스님, 김 씨를 부축하는 유가족 1명, 천주교 사제 등 4명은 광화문 광장을 한 바퀴 돌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 일행은 경찰에 가로막혀 세종문화회관 맞은편 유가족 농성장에서 불과 40m도 나가지 못하고 다시 농성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튼 대한민국이 이런 데입니다. 내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한 바퀴 도는데 이 대한민국은 나라가 이래요. 나 혼자하고 유가족 몇 명뿐이 없어요. 지금 있는 게 딱 4명 갑니다. 운동을 하는 매일 하는 걸 지금 못하게 합니다. 이래서 대한민국 국민이 더 일어나는 걸 모릅니까? 네. 범국민대회에 참석했던 유가족들 지금 농성장으로 돌아온 건지요? 네, 유가족들은 오늘 밤을 묵게 될 세종문화회관 지하로 바로 이동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오늘 밤 세종문화회관에서 잠을 청하고 내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시복미사에 참석합니다.
오늘 오후 3시 서울광장에서 열린 특별법 촉구 범국민대회에는 유가족 1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시청 광장으로 모인 시민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33일째 단식 중인 김영호 씨는 집회에 참석해 한 달 넘게 굶고 있지만 배고프지 않다며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을 하는 것이 국민에게 은혜를 갚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대책위 전명선 부위원장도 지금 정부와 새누리당은 세월호 전국을 탈출하려고만 한다며 오직 국민만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해줄 유일한 분들이구나 깨닫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 교황님에게 세월호 유가족을 예비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까? 참 이선자 같습니다. 이렇게 이선적이고 국민을 외면하는 정부에 맞서 저는 끝까지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특별법 제정이 안 된다면 광화문 광장에서 죽을 것입니다. 꼭 도와주십시오. 저희 희망입니다. 네, 광화문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윤이나 PD였습니다. 저명 인사나 세계 주요 정상들이 평화를 얘기하는 경우는 다반사지요. 하지만 평화의 본질을 꿰뚫는 명언은 흔치 않습니다. 교황이 평화는 정의의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대다수 언론은 평화만 강조하고 일부 언론은 정의의 결과라는 발언의 핵심을 짚었습니다. 교황 발언에 대한 언론 보도를 비교했습니다. 강신의 PD입니다. 오늘 아침 중앙일간지 일면 머릿 기사는 모두 교황 방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보도 방향은 같은 듯 달랐습니다. 조선일보 일면 머릿 기사 제목은 한반도 평화는 세계의 절실한 대의, 교황의 청와대 연설 내용에서 발췌했습니다. 교황이 국내외 여러 정치인들이 자주 해온 것과 비슷한 말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경향신문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평화가 단순히 전쟁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의 결과임을 교황이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본질적인 차이는 또 있습니다. 중앙일보 일면입니다. 한국 정치분열로 씨름 소통하세요. 역시 교황의 연설 내용을 머릿 기사에 실었습니다. 여야와 같이 분열 주체들에게 서로 소통하라고 충고한 것처럼 보이는 편집입니다. 하지만 교황이 언급한 소통의 의미는 한겨레 신문 보도에서 확연히 달라집니다. 약자들 절박한 요구 해결해줘야. 교황이 말한 소통은 위정자를 향한 메시지였고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해달라는 당부였습니다. 일면에 실린 교황 관련 사진도 신문에 따라 미묘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한겨레 신문과 한국일보에 실린 사진에서는 교황만 등장합니다. 교황 어깨 너머로 대통령의 머릿부분만 살짝 걸쳐져 있습니다. 비슷한 사진이지만 경향과 서울신문에서는 교황 뒤로 대통령 얼굴이 보입니다. 동아일보와 국민일보는 교황과 대통령이 나란히 악수하고 있는 사진을 골랐습니다. 공교롭게도 동아와 국민 두 신문은 교황 방안에 대통령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끝으로 조선일보의 일면 사진입니다. 조선일보는 외신에서 받은 사진을 실었습니다. 다른 국내 언론들도 공급받았을 이 외신 사진은 교황과 대통령의 얼굴 구조, 표정 등에서 다양한 의미가 읽힙니다. 웬만한 국내 언론은 대통령 얼굴이 반이나 가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을 꺼렸을 수도 있는 사진이기도 합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에 작은 통로를 몇 가지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 재개나 오이사 조치 해제, 육자회담 같이 중요하고 시급한 통로를 여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황준호 뉴스 취재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광복절 경축사 우선 정리를 해보죠. 예, 경축사는 크게 세 부분이었습니다. 네. 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겠다라는 국내용 메시지가 하나 있었고요. 또 북한에 대한 메시지, 일본에 대한 메시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됐습니다. 경제 문제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하던 얘기들을 종합했기 때문에 뭐 새로운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북한 메시지에서는 남북이 작은 통로를 열어가야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남북을 가로지르는 하천과 산림의 공동관리, 또 문화유산의 공동 발굴 같은 것들을 같이 하자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대일본 메시지는 내년에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아서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과거사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광복절 경축사, 대통령의 경축사는 보통 북한과 일본에 대한 메시지 어떤 것이 나오는가 이런 부분이 늘 관심사인데요. 오늘 제안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예, 대북 메시지에서는 남북 간의 작은 통로를 여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을 했는데 근데 진짜로 작은 제안들만 내놨습니다. 네. 작은이라는 표현이 이 오늘 연설에서 5번이나 나왔습니다. 물론 뭐 작은 거라도 하는 게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지 또 대북 교류를 맡고 있는 오이사 조치의 완화나 해소 이런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요즘에 강조하는 남북 교류라든지 통일 준비를 위해서 꼭 필요한 현안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핵을 버리고 국제사회로 나와야 된다라고 촉구를 했지만 북핵 폐기를 위한 육자회담을 우리가 주도하겠다는 얘기란 그런 것들은 전혀 없었고 그냥 핵을 폐기하라 이런 요구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일본 메시지의 경우는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엄청난 반대를 무릅쓰고 했던 한일 국교 정상화를 언급하는 것 외에는 구체성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북 메시지, 대일 메시지 모두 전반적으로는 현실 또 현안 이런 것들과는 거리가 있는 얘기들이었습니다. 네. 정부가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의 방북에 대해서는 허가를 했군요. 예,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5주기를 맞아서 이번에 북한이 내려보내겠다고 하는 화환을 받기 위해서 모레 개성공단에 박지원 의원이 갑니다.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 전 의원 이런 사람들 전체 5명이 개성공단에 가는 것을 정부가 오늘 승인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양건 노동당 대남비서가 개성공단까지 내려올 걸로 보입니다. 이번 방북 승인을 계기로 해서 뭐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물꼬를 튼다거나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어쨌든 이 만남 자체의 상징성은 있는 만남입니다. 네. 그리고요 오늘 교환 방한 이틀째인데요. 예. 오늘 미사를 집전하면서 강론 거기엔 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예, 강론 뭐 대부분은 종교적인 메시지였지만 두세 개 문장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답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자면 올바른 정신적 가치와 문화를 짓누르는 물질주의의 유혹에 맞서서 또 이기주의와 분열을 일으키는 무한 경쟁 사조에 맞서서 싸우길 빕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또 교황은 새로운 형태의 가난을 만들어내고 노동자들을 소외시키는 비인간적인 경제 모델들을 거부하기를 빕니다. 라는 말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장애인 단체들 오늘 기자회견을 했어요. 예. 교황의 음성 꽃동네 방문을 반대한다. 왜 그러는 겁니까? 예, 우리는 시설이 아니라 동네에서 살고 싶다라는 구호가 이 꽃동네 방문 반대 이유를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회원 등 30명이 오늘 명동성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시설에 수용된 많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와 격리된 채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생을 마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꽃동네는 사유화된 거대 복지 권력이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교황이 왜 꽃동네에 가느냐라는 지적은 다른 곳에서도 그동안 몇 번 나왔었고 또 꽃동네 방문 말고도 정부가 교황에 어울리지 않는 방문 일정을 짜는데 개입했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교황을 또 한 번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 보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오늘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교황의 음성 꽃동네 방문 일정은 정부가 짠 겁니까? 그거는 확실치는 않은데 어쨌든 정부와 교황청 간의 협의 과정에서 그런 결론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는 흑인 사망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소요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이던데요. 어떻습니까? 예, 마이클 브라운이라는 18살 흑인 청년이 경찰한테 양손을 들고 항복 의사를 밝혔지만 경찰이 아무 이유 없이 총으로 쏴서 죽였던 일이 5일 전에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사건이 벌어졌던 미주리주의 퍼거슨시는 물론이고 미국 곳곳에서 지금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번에는 경찰에 총격했던 당시의 상황이 워낙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총격을 했고 또 거기에 항의하는 시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경찰이 심하게 대응을 하면서 사태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또 시위를 취재하고 있던 워싱턴 포스트와 허핑턴 포스트 기자도 별다른 이유 없이 구금됐던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 사건을 상징하는 사진이 있어요. 예,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사진입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하워드 대학이라는 학교의 학생 300명 정도가 강당에서 단체로 양손을 들고 찍은 사진입니다. 보통 저렇게 손을 드는 것은 항복하겠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사진은 이번 흑인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한 항의와 저항의 의미로 SNS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비슷한 동작을 한 다른 많은 사진들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오바마 대통령까지 나서서 자제를 요청하고 있고 또 연방수사국 FBI에 수사를 지시했지만 소요 사태가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충남 공주에 있는 수양관이라는 시설에 예. 그 자동차가 돌진해가지고 그 어린이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1시 5분쯤에 충남 공주시 갈릴리 수양관이라는 곳의 도로에서 53살 여성인 김모 씨가 몰던 SM7 승용차가 수양관 비전센터 건물 필로티로 돌진했습니다. 이 필로티라는 거는 원룸 같은 데서 많이 볼 수 있는 건데요. 지상 1층이 그냥 기둥으로만 되어 있어가지고 주차장 같은 걸로 사용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오늘 돌진 사고로 10살 최 모양이 크게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 숨졌고요. 다른 2명도 크게 다쳤습니다. 또 다른 49명은 가벼운 상처를 입었습니다. 처음에는 10명 내외의 중상자가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지만 2명 외에는 상처가 크지는 않았다고 경찰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고를 낸 김모 씨도 이 행사에 참석한 사람이 맞아요? 예, 김 씨는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성경 세미나에 참석한 그런 사람입니다. 주차를 하다가 갑자기 차가 튀어나갔고 브레이크를 잡아도 소용없었다라고 경찰에 얘기했다고 합니다. 차 안에 블랙박스가 없어서 차량의 정밀 감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구원파 시설이다 이런 보도도 잠깐 나왔었는데 그렇죠. 예, 조계웅 전 구원파 대변인이 오늘 오후에 기자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구원파하고는 관계없는 시설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네, 다시 한번 지금 현재 서울 종로 보신각 주변의 집회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 세월호 특별법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석했다가 도심 행진을 했던 시위대 일부가 현재 보신각 주변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중계 카메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대로 도심 행진을 벌였던 집회 참가자들이 이제 경찰이 막아서는 바람에 광화문 쪽으로 진출하지 못하고 보신각 주변에 이렇게 서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과 대치하고 있는 앞부분에서는 길을 터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찰은 이미 해산 경보 방송을 끝낸 상황입니다. 지금 화면 뒤쪽으로 보이는 경찰 버스 위로 보이는 기둥 같은 시설물이 바로 살수차입니다. 경찰은 이미 해산하지 않으면 살수차를 쓰겠다고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정확한 시위 인원은 정확하게 추산하기 힘듭니다만 지금 주로 노동자들이 지금 오늘 노동자 전국 대회에 참석했던 노동자들이 주로 이곳에 남아있고 민주노총은 7,000명 정도가 현재 시위에 참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경찰은 약 2,000명 정도 규모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지금 화면에 시위대의 방송 차량이 보이고 뒤쪽으로 보신각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경찰이 해산 방송을 하면서 살수차를 쓰겠다고 얘기했던 시점이 8시 조금 못 미친 시간이었고요. 그로부터 지금 1시간 반 이상이 흘렀습니다. 이미 여러 보도를 통해 들으신 대로 광화문 광장에서는 내일 오전에 교황이 집전하는 참석하는 시복식이 열립니다.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고 그것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종로 보신각 주변의 도심 시위 현장 보셨습니다. 세월호 참극을 사람 사는 사회로 가는 전환점으로 삼자는 사람들과 해상 교통사고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건가요? 참 많은 곡절을 겪어온 역사에서 생존의 지혜도 다채로워 있을 것 짐작하지만 세월호의 희생자와 유족 앞에서도 무례를 서슴지 않는 존재들을 보는 일은 참담합니다. 하다하다 단식에 나선 유족들의 절박한 심정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 곁에 함께 앉아주는 길동무의 마음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도로에 나가 앉지는 못해도 조용히 몇 끼 밥을 거르는 동조 단식이야 여기서라고 못할 것도 없습니다. 응원을 보냅니다. KBS 개그 콘서트의 닥치고라는 코너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금방 일어난 일도 잊어버리는 닭들이 지난 일은 잊자라는 교훈을 걸어놓고 갖가지 우스운 상황을 연출해냅니다. 약속을 지키는 교장 꼬기요가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노래를 한다는 이유로 노래를 없애버리겠다고 말하는 장면은 이 개그 코너의 웃음 코드에 정치 풍자가 깔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4월 17일 세월호 참사 다음 날 박근혜 대통령이 진도 실내체육관을 찾았습니다. 대통령은 항의하고 호소하는 실종자 가족들에게 여러 조치들을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이 한 약속 중에는 가족들이 연락하면 언제든지 요구를 경청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이 말에 박수까지 쳤습니다. 그로부터 넉 달이 지난 지금 가족들은 대통령에게 연락할 길이 없습니다. 5월 16일 청와대 면담 이후 석 달 동안 단 한 명의 가족도 대통령과 소통하지 못했습니다.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던 약속을 상기시키며 찾아가려 해도 경찰이 길을 막고 사지를 끌어 제지합니다. 청와대 집무실에 닥치고의 교훈을 걸어둔 게 아니라면 대통령은 기억을 더듬어 보기 바랍니다. 4월 17일 진도 실내체육관에서 대통령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키겠다고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물러나야 합니다. 뉴스K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뉴스K 100회에서 뵙겠습니다.